실은 대치동 근방의 학생들은 영어만 봐도 10,000시간 이상 투입이 돼요. 그런데 실제로 대치동 아이들 중에 영어를 못하는 애들이 꽤 돼요.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 원인이 뭐냐? 아이들이 방치가 돼서 그런 거예요. 저희의 믿음은 아이가 방치만 안 되면은 다 누구나 잘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제일 우선시하는 게 방치가 안 되도록 관리하는 거다. 교육 불평등을 만드는 정보 비대칭 부숴버리겠습니다. 내부 고발자 남기정입니다. 백신입니다. 저희가 항상 썸네일에 이렇게 많이 넣어요. 대치동 현직 원장이 본 티처스, 대치동 현직 원장이 본 영어 유치원의 특징?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당신들은 도대체 어떻게 가르치길래 그렇게 남의 평가질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하는 학원에서 실제로 어떻게 가르치나를 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네. 저희의 이제 슬로건은 뭐냐면은 많이 읽고서 많이 생각을 하고 문법에 맞는 글쓰기를 훈련하는 곳이다. 이게 저희가 표방하는 가치거든요. 네. 또 하나의 굉장히 큰 특징은 뭐냐면은 하버드 출신 원장님이 직접 설계한 커리큘럼, 이것이 바로 저희의 특장점이다 이렇게 내세우는 건데, 저희의 커리큘럼의 정수를 한번 백시영 원장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를 보면 읽고 쓰기가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글을 쓰려고 하면은 잘 안 써지는 경우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해보다 보니까 글이 안 써지고, 그러면 생각이 왜 안 만들어지냐 하면 그 중에 하나는 남의 생각을 많이 접하지 못했어요. 즉 남의 생각을 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읽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많이 읽고 나서 그걸 바탕으로 아이들이 생각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글을 쓰면 이 선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을 여러 번 하다 보면은 글도 잘 읽혀지고 글도 잘 쓰게 되고, 그리고 저희가 지도를 하잖아요. 문법에 대한 지도, 첨삭 지도를 하게 되니까 글의 내용도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발전을 하게 된다. 수업 같은 거 대형 체제에서 이제 공장식 교육이라고 저는 불러요, 실은. 공장식 교육에서 교육을 받으면은 생각을 할 겨를이 없어요. 생각할 기회 자체를 안 주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물어보질 않아요, 아예.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지도 않고요. 그리고 이런 거랑 차이가 난다. 그렇죠. 그리고 생각을 아이들이 게재하면 제지를 당해요.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교실에서 20명 가까이 공부하는데 자기 의견 게재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글쓰기 없이 대형 체제로 하면 생각을 자꾸 없애게 되는 거죠. 습관적으로 생각을 하면 혼나고 제지를 당하니까. 그러면 이제 글쓰기 같은 거를 어떤 주제로 쓰시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읽는 책, 여러 가지 학구적인 주제로 쓰게 돼요. 그래서 그곳이 자기 자신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런 식으로 연관짓게 하죠. 애들이 처음 왔을 때는 나한테 대체 왜 이렇게 막 요구하는 게 많아, 이런 반응이 나올 것 같은데요? 조금 놀라기는 해요. 놀라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쓴다고 이런 반응을 하게 되죠. 그걸 이제 실제로 쓰게 하시잖아요. 어떻게 이걸 끌어내시는 거죠? 아이들은 잘 모르고 있어요. 여태까지 공부한 방법이 어떤 내용을 그냥 받아들이고 자기 내용을 잘 만드는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 자기의 능력을 몰라요. 그 내용물을 제가 이걸 잘 썼다 못 썼다 이런 막 판단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어떤 생각을 어느 정도 내는 거를 격려하다 보면, 이 습관이 들고 훈련을 하다 보면 좋은 생각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예제를 들자면은 핵융합에 대한 프로젝트가 지금 유럽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연기가 되고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네가 여기 디렉터 요거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면 어떻게 하겠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게 되는 거죠. 이 질문을 받고 나서 5학년 아이인데 이 프로젝트를 그만하겠다. 이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돈이라든가 자원을 다른 프로젝트나 다른 것에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근거로서는 자기가 어떤 운동을 했는데 수영하러 갔는데 수영이 잘 되지도 않고 거기 있는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애들이 좀 안 좋게 진행이 됐나 봐요.
자기는 두세 달 정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아닌 것 같아서 그거 관두고 이제 배드민턴 했는데 배드민턴은 되게 재밌고 많이 배우고 잘 늘고 있어서 좋은 선택으로 생각한다. 이거를 근거로 삼아서 뭐 지금까지 비용이 많이 들어갔지만 정리하고 새로운 걸 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뽑는 거예요. 굉장히 논리적이잖아요. 제가 그거에 뭐 이 올바른 결정이다 이런 거보다는 그 결정은 존중하고 문법이라든가 다른 부분 지도하고 이렇게 하면 자기 자신의 생각이 이 생각이 받아들여지는구나 해서 점점 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그 백시영 원장님께서 하시는 이 수업이 국제고나 자사고 이런 데 나오는 이제 면접 문제랑 좀 비슷한 것 같거든요. 그쵸.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 아이들이 이제 면접을 보러 가면은 자기소개서 내용을 연계를 시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나는 과학을 좋아해서 과학책을 많이 읽었다. 그런데 질문은 리더십이에요. 리더십이 네가 읽은 책들하고 리더십하고 어떤 관계가 있고 앞으로 너의 리더십에 어떤 도움이 되겠냐 이런 식으로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어떤 이런 책이라든가 이런 거에 연관시켜 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생각을 하거나 글을 쓰지 않는 학생들은 당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훈련을 평소에 하게 되면 그래도 적응을 해서 짧은 시간에 대답을 하고 어느 정도 괜찮은 대답을 하고 나올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이 자사고나 좀 공부 좀 잘하는 애들의 이런 경우인데 그럼 일반적인 경우는 어떠냐? 사실은 같아요. 일반적으로 뭐 자사고 가는 아이들이 영어 공부 잘하고 공부 잘하죠. 그럼 얘네들이 왜 공부를 잘하냐? 글을 잘 읽고 자기의 의견이나 자기의 생각을 정리를 잘 하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시험도 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을 판단하는 게 이 아이들이 보는 시험들의 특징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평소에 글을 잘 읽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잘 표현하는 훈련을 하게 되면 그냥 뭐 지문 읽고 그 뜻 찾는 이런 뭐 간단하게 보이는 시험도 잘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보고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 백시영 원장님이 이렇게 가르치시는구나. 네. 다른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죠? 뭐 줄거리 요약이라든가 글을 쓰게 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경우는 줄거리를 쓰면 책에 있는 내용을 그냥 갖다 옮겨 쓴다가 아니에요. 이 그림은 똑같은데 책을 일정 부분 이해를 하고 나서 머릿속으로 만들어진 것을 가져다가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사실은 아이들 입장에서는 쉬운 과정이 아니고 복잡한 과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장을 만들고 내용을 정리하고 그 이야기의 구조를 머릿속에 만드는 이런 과정을 공부하게 되는 거죠. 또 이제 궁금하시는 게 이거예요. 네. 그러면은 쓰기는 학원에 와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과제로 써오는 건가요? 아니면 둘 다 하는 건가요? 이렇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현실적인 걸 말씀드리면은 최소한은 숙제 학원 올 때마다 글쓰기 하나를 한다. 그리고 거기다 이제 추가로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요거는 선생님의 재량으로 한다. 그래서 최소한 기대하실 수 있는 거는 학원 올 때마다 하나의 글을 만들고 그것을 선생님이 확인한다. 그리고 그 확인 자체를 저희 운영진하고 우리 학생 그리고 부모님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과제를 통해서 글을 하나 써오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선생님이 이제 첨삭 지도를 하죠. 이제 문법 틀린 거, 내용 틀린 거, 질문에 대한 답이 제대로 되는지를 확인하고 그다음 첨삭을 하고, 대부분의 경우는 아이들을 옆에 끼고 잠시라도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또 뭐냐? 학생 수가 많으면은 이 지도할 시간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저희 학원의 특징이 뭡니까? 학생 수가 7명이에요, 한 반에. 그러니까 선생님 한 명이 아이들을 데려다가 요건 요거다. 요거 저번에 요거 다시 쓰기 했는데 요거는 선생님 의도한 바가 아니야. 요건 이렇게 쓰자. 이럴 시간이 나옵니다. 우리 학원에서 네. 이 우리가 뭐 둘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네. 선생님들이 10명이 넘잖아요. 네네. 다른 분들이 이거를 잘 구현할 수 있도록 관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 쓰기 시스템이 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말씀드리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과제를 저희는
손으로 적어서 이렇게 주지가 않고요. 네. 이러한 과제장을 아이들은 매번 받아가게 되거든요. 그럼 여기에다가 아이들이 실제로 숙제를 하는 시간을 기입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고 총 몇 분이다. 네. 이거를 어휘, 읽기, 뭐 쓰기, 다시 쓰기, 문법 오답정리 이렇게 항목별로 다 나눠갖고 다 기입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거를 왜 이렇게 사람들한테 시간 쓰게 하면서 기입하게 하냐? 이게 흔히 말하는 메타인지를 길러주는데 가장 좋아요. 맞습니다. 이거 많은 게 없어요, 실은. 맞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시간을 쓰고 있는지를 인식하면서 공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비슷한 과제 양이라면은, 공부 양이라면은 시간이 조금씩 감소가 돼야 돼요. 맞습니다. 그거를 본인이 인지하고 공부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이렇게 기입한 거를 보고서 본인이 책 검사를 통해서 2차 검증을 해요. 네. 그 다음에 저희 전산 시스템에 기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이들이 과제 완성도 날짜마다 다 나와요. 네. 날짜마다 항목을 다 나눠놨어요. 네. 어휘, 읽기, 문법, 쓰기, 듣기 이게 다 나눠놔서 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소요한 시간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어휘에 이번 달에 몇 시간 투자했다.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형성평가 이것도 읽기, 문법 이게 영역별로 다 나눠져 있어갖고 요거가 데이터가 다 공개가 돼요. 그리고 저희 원칙은 읽기는 형성평가가 매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평가의 기준은 쓰기예요. 맞습니다. 쓰기를 기반으로 한 읽기 영역에 대한 평가가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수를 매번 기입을 해야 되거든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첨삭 지도랑 글쓰기 지도가 잘 이루어지는 거다. 맞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의 문제는 뭐냐면은 배운 거에 대해서 점검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간다는 건데 문법 같은 경우에도 배운 거에 기반으로 적어도 미니멈이 2주에 한 번 시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해도가 낮다 하면은 점수가 뭐 70점 미만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네. 그러면 무조건 다시 시험 보고 트래킹을 계속 하기 때문에 이게 학업적으로 방치가 안 되게 만드는 장치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쓰기는 이제 좀 감이 잡히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네. 그러면은 또 중요한 게 읽기잖아요. 읽기. 네. reading. 네. 요거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죠, 우리가? 읽기는 아이들이 스스로 읽어서 해결하는 부분을 많이 늘리는 방향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안 좋은 게 뭐냐면은 글을 읽고 그 글의 이해를 선생님을 통해서 한다. 이게 안 좋아요. 왜냐? 실전하고 틀립니다. 시험에 들어가서 글을 읽고 나서 자기가 스스로 이해를 해야지 선생님이 거기서 이해를 시켜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실전과 동일하게 책을 읽고 나서 그 이해를 바탕으로 글을 쓰거나 문제를 풀거나 이런 과정들을 연습시키는 것이 읽기의 핵심이다. 요게 저희 어휘랑 또 연계가 돼 있어요. 어휘를 우리 책이나 아이들이 공부하는 책에서 발췌를 해서 진행하고 있다. 요게 특징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책들의 난이도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님이 설명하지 않아도 대부분 스스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고 스스로 배울 수 있게끔 고안을 해놓고 진행을 한다. 수업은 그러면 영어로 하는 건가요? 한국어로 하는 건가요? 이 정규 수업의 경우는 대부분 한글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 뭐 IB 라이팅이라든가 이 북클럽 또는 이 특강 형식의 반들은 영어로 진행을 되는 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도 궁금해하세요. 네네. 읽는 양이 얼마나 되냐? 읽는 양이랑 난이도 반마다 좀 차이가 있는지도 좀 말씀 주시면은 속이 좀 시원해지실 것 같습니다. 일단 읽는 양을 보면은 아이들이 수업 올 때마다 읽는 양이 1시간 또는 1시간 이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숙제를 보면은 숙제에서 가장 시간을 많이 차지하는 분이 여기 책 읽기예요. 난이도는 뭐 반마다 다 틀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비교를 하자면 대치동에 있는 다른 학원들의 동일한 레벨에서 나오는 책들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을 하고 있다. 좀 전에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어휘가 읽는 리딩이랑 교재가 연계가 돼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거기에 주요 단어가 있는 문장하고 영영 뜻 그리고 한글 뜻
요것을 아이들이 이제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험을 볼 때는 아이들이 이 두 가지를 보게 되는데 영영 뜻하고 이 영어 단어를 이제 매칭시키는 그런 시험이 있고, 그리고 문장에 빈칸을 뚫어놓고 그 문장에다가 단어를 집어넣는 시험을 보게 돼요. 요새 그 내신 시험에서도 특히나 고등학교 네. 영영풀이나 문맥에 맞는 어형에 맞춰서 단어 집어넣기 이런 게 굉장히 변별력을 가르는 문제로 나오잖아요. 네. 그런 거 연습하기에도 되게 좋겠네요. 아, 그거랑 정말로 똑같죠. 그러면 이 문법 부분은 어떻게 저희가 지도를 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문법은 특징이 첫 번째 진도가 느려요. 1년에 보통의 반들은 2권의 교재만 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진도가 느린 대신에 꼼꼼하게 다지면서 짚어가면서 배우는 체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문법의 기초가 되는 품사와 문장 성분, 그거를 훈련하는 자료가 따로 정리가 있어요. 네. 그 문법 정교재 진도 나가면서 병행해서 같이 기초를 다지는 걸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문법에서. 문법의 꽃은 이거예요. 이게 수학으로 치면은 더하기 빼기 같은 거거든요. 더하기 빼기를 못 하는데 함수, 뭐 방정식, 미분적분 해봤자 이게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지금 더하기 빼기 같은 문법의 품사랑 문장 성분을 모르는데 그 응용 단계의 것들을 배우고 있거든요. 이거는 밑 빠진 독의 물붓기예요. 될 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 기초를 공고히 한다는 차원에서 품사와 문장 성분을 정규 진도와 병행하는 것이죠. 이게 저희 학원의 굉장히 큰 차별점이에요. 네.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실은. 아, 그렇습니다. 왜 힘드냐? 시중에 품사랑 문장 성분 자체를 훈련하는 교재가 없어요. 이게 없기 때문에 다 자체 자료로 하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다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공유해서 우리 학원 식구들끼리는 자료를 활용하는 식으로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은 품사와 문장 성분에 대한 기초가 탄탄하면은 혼자 문법책을 봐도 이해가 다 돼요. 맞아요. 예. 그래서 진짜 이해를 하면서 문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체제가 구현이 되고 있다, 이런 게 특징이고요. 문법은 배운 거에 대해서 2주에 한 번 이상 복습시험, 형성평가를 보는 것이 원칙이고, 이 모든 것들은 성적표에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투명하게 점수가 공개가 되고요. 만약에 학생들이 특정 주제에 대해서 점수가 좀 안 나온다고 할지라도 이거를 그냥 있는 대로 공개하는 게 저희 원칙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랑 꼭 같이 병행이 돼야 되는 거는 어찌해서 이 학생이 점수가 만약에 저조하다면 왜 저조하게 된 거냐, 이거를 선생님이 파악하는 게 꼭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예요. 원인 파악과 해결책을 같이 제시해서,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이걸 팔로우업 하냐까지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아이들이 학업적으로 방치가 되는 것을 막는다 하는 것이 저희 시스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팔로우업 차원에서 그냥 저희가 말씀만 드린 게 아니라 저희는 매 수업 끝나고 문자를 선생님이 개개인이 한 명 한 명 아이에 대해서 수업 끝날 때마다 문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문자 좀 더 말씀드리면 그냥 저희가 시험 보는 거 그리고 숙제한 거 이거 다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매일 밤마다. 저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이런 믿음이 기반에 걸려 있는 건데, 아이들은 학업적으로 방치만 안 되면은 누구나 다 잘 성장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이 기반이 돼 있는 거예요. 실은 대치동 근방의 학생들은 영어만 봐도 10,000시간 이상 투입이 돼요. 어렸을 때부터 치면은. 맞아요. 10,000시간 이상을 투입했는데 아이가 못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대치동 아이들 중에 영어를 못하는 애들이 꽤 돼요.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 원인이 뭐냐? 아이들이 방치가 돼서 그런 거예요. 저희의 믿음은 아이가 방치만 안 되면은 다 누구나 잘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제일 우선시하는 게 방치가 안 되도록 관리하는 거다. 네. 여기에 필수적인 거는 투명성이고, 그 있는 그대로 공개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보완책을 진짜 담임 선생님이 있는 그대로 마련을 하고 실제로 실천하는 거, 여기에 해결책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실제로 실현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듣기는 어떻게 지도하고 있죠?
듣기는 저희는 과제 중심으로 관리를 합니다. 수업 시간에 이거를 설명하는 일은 많지는 않고요. 아이들이 과제 해온 것을 책 검사를 수시로 해갖고 책 검사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하는 게 저희 원칙이에요. 책 검사를 해갖고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질문을 받아서 피드백을 주는 체제입니다. 수업 시간에 듣기는 비중이 적어요. 듣기를 저희가 수업 시간에 많이 하면은 저희는 실은 편합니다. 틀어주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집에서 할 수 있는 거를 굳이 여기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듣기는 힘을 약간 빼고 과제 중심으로 관리가 되는 영역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가 온라인 수업이 있어요. 온라인 반들은 책 읽기랑 글쓰기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대체 어떤 책을 읽는 거냐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우리 백시영 원장님이 선정해 주신 어스본 시리즈의 그 비기너스 시리즈 있어요. 네. 그런 책을 주로 씁니다. 기초 단계에 해당하는 건데 재밌게 풀어놓은 책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를 읽고서 요약을 해오고 그리고 in-class writing이라고 해서 수업 내에도 책에 관련된 주제를 쓰고서 글을 쓰게 하는 이런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한 예를 들어드리면은 그 Unstoppable Us라고 그 Sapiens, 그 Sapiens의 약간은 그림책 버전이 맞죠. 있지요. 네. 그거를 읽고서 이제 글쓰기 하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뭐 읽기, in-class writing으로 어떤 거를 하냐면은 뭐 이런 거예요. 모든 생물은 기본적으로 환경에 따라서 진화를 하는데 그게 세이피언스 책의 Unstoppable Us 책의 전제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현재와 같은 한국인의 생활 양식을 이어간다면은 10억 년 뒤에는 우리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이거를 써라 하는 게 읽기 프롬프트로 제시가 되고 요거를 저는 주로 한 15분 정도 주고 쓰라고 하는데 상당히 촉박합니다. 아, 예. 그렇죠. 예. 깊이에 따라서 좀 더 시간을 줄 수도 있고요. 네. 예. 요거 제대로 쓰려면 150분 걸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훈련을 한 애들은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애들이 볼 논술이나 면접 훈련도 같이 되는 거다. 맞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집중을 몰입해서 한 다음에 자기의 생각을 관련지어서 주어진 자료랑 관련지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걸 연습하는 거거든요. 그런 수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쓰기에 대한 피드백은 확실하다. 이 반들에서도 실은 품사와 문장 성분을 대체로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문법은 실은 따로 잘 안 하는데 왜냐면은 쓰기 첨삭 자체가 네. 문법에 대해서 이제 지도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워낙에 품사랑 문장 성분은 중요해서 상당수 반들은 이것도 병행이 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가장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을 중점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읽기, 쓰기, 그리고 문법의 기초 요렇게 요 세 가지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 게 온라인 반이죠. 네. 그래서 사용하고 있는 메커니즘은 어떻게 보면은 대학교 공부랑 비슷해요. 대학교에서 교수님들이 하나하나 다 설명하지 않잖아요. 대부분의 경우는 스스로 발표 준비하면서 자료 찾아보고 읽어보고 생각 정리하고 파워포인트 만들면서 이게 지식이 체화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비슷한 메커니즘을 우리 아이들 지도하는 데 쓰고 있다. 네. 그리고 이게 잘 돼요. 실은 근데 구현하는 게 좀 어렵기는 합니다. 예. 요래서 이제 실은 대중화가 안 되는 면이 있고 맞아요. 이게 실은 많은 학생들을 한 클래스에 담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많은 학원들에서 안 하고 있는 건데 저희는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런 영역들을 지도를 하는데 이 학생들이 어떤 반에 이렇게 나뉘어가지고 분반돼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이거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정규반이라고 부르는 반들은 3개 레벨로 돼 있어요. 학년을 섞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 입학시험 결과에 따라서 그리고 정기 형성평가 이런 결과에 따라서 제 기초반은 T반, 네. 중간반은 S반, 제일 좀 고급반은 이제 U반이라고 불리게 되는 이런 체제이고요. 그리고 클리닉반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공장식으로 찍어내는 학습에 가장 안 맞는 학생들이 듣는 반이 클리닉반이에요. 네. 그래서 클리닉반은 개별 진도고 네. 개별 지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반, IB 라이팅 반 이런 네. 게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는 백시영 원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엄청 핫하잖아요. 이게 저희의 그 시그니처
수업이기도 한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저는 이제 능력이라든가 같은 이제 같이 모여서 얘기할 수 있는 그것을 보고 학년은 따로 구별짓지는 않아요. 워낙 소수의 아이들이 모여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는 특별반은 딱 뭐 정원을 이제 정해놓고 갖고 있지는 않은데 일반적으로는 5명 이하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한국에서 그 아이비리그 대학교식으로 배우는 그런 클래스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게 뭐 일단은 저기 백시영 원장님 하버드 나오시고 우리 선생님도 그 특별반 가르치는 선생님도 그 스탠포드 나오셔서 네. 이런 분들이 이제 대체로 지도를 하신다. 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지금 말씀드린 이런 대학교라든가 또 미국의 명문 사립고등학교, 뭐 사립학교 들어가려면은 이제 지필, 즉 점수가 나오는 이런 시험을 봐가지고는 잘 판단이 안 될 정도의 아이들이 많아요. 즉 그냥 SAT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만점이 나와요. 그러면 이 학생들을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글을 써보면 딱 드러나요. 그게 같은 만점이 아니라 그 만점 중에서도 논리적으로 글을 쓸 수 있는 아이가 있고 덜 논리적으로 글을 쓰고 흐름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글쓰기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지도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SAT나 이런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거는 문제를 열심히 푼 게 아니고 글을 평소에 깊이 있게 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수월하고 잘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요 근래에 있었던 방법이 아니고 지금 몇백 년 동안 진행해 왔던 방법이 쌓이고 쌓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소위 뭐 공부 좀 한다고 하는 곳에서 학구적인 곳에서 이 방법을 오랫동안 지속을 해온 것이죠. 뭐 말씀드리면 다른 학원에서는 할 수 없거나 손을 대지 않는 방법으로 지도를 하고 있어요. 기록을 많이 하고 그거에 대한 판단을 하고 그 이유는 아이들한테 최대한 효율 있고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좀 특이한 방법으로 하고 있다. 저도 뭐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어렸을 때 제가 받고 싶었던 교육을 지금 우리 학원에 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관심을 줘서 성장을 시키는 교육을 이제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냥 뭐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뭐 요령 있게 뭐 빨리 외우는 법을 알려준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지도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은 저희 학원의 실체랑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 정도로 할까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